블록 3 국산 엔진 공개라는 한 문장이 전해진 순간 전 세계 군사기술 커뮤니티는 동시에 멈춰섰다. 그동안 KF-21은 뛰어난 기체의 설계와 항전 장비로 주목받아왔지만 엔진만큼은 끝내 넘지 못한 마지막 벽으로 남아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엔진이 그것도 국산으로 그것도 블록 3라는 완성 단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공개가 아니었다. 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 더 이상 조립과 통합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심장부까지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전투기의 진정한 위상은 기체가 아니라 엔진이 결정해왔다. 아무리 스텔스 형상이 뛰어나고 레이더가 정교해도 엔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투기는 전략 자산이 될 수 없다. 추력과 연비, 고온 내구성, 유지 수명, 그리고 향후 개량 가능성까지 이 모든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엔진을 보유한 국가는 손에 꼽힌다. 그래서 KF-21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세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모였다. 한국은 과연 엔진의 벽을 넘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블록 3 국산 엔진 공개다. 이 엔진은 단순히 기존 엔진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다. 처음부터 KF-21 블록 3를 위해 설계된 전용 동력원이며 향후 출력 확장과 무장 중량 증가, 그리고 장거리 작전 개념까지 모두 고려한 구조로 개발되고 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존 전투기 시장의 질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까지 중형급 전투기 시장을 사실상 독점해왔던 특정 엔진 계열에 대한 의존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처음으로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시점이다. 아직 KF-21이 완전 실전 배치 이전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블록 3을 전제로 한 국산 엔진이 공개되었다는 점은 개발 일정이 단순한 실험 단계가 아니라 체계적인 로드맵 위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단기 성과를 노리는 개발 방식이 아니라 최소 수십 년을 내다보는 항공 엔진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신호다. 전투기 개발에서 엔진을 이렇게 이른 시점에 공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그만큼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 엔진이 공개되자마자 비교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동급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온 엔진, 그리고 수많은 국가의 주력 전투기에 장착되어 검증된 기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기준점을 넘어설 수 있는가, 혹은 최소한 같은 선상에 설 수 있는가가 이번 공개의 핵심 쟁점이 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 측이 이 비교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성능 지표와 개발 방향을 통해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순간부터 KF-21은 더 이상 완성 중인 전투기가 아니다. 국산 엔진을 전제로 한 블록 3 구상이 공개되면서 KF-21은 이미 다음 세대의 전투기 경쟁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 경쟁은 단순한 출력 싸움이 아니라 기술 자립과 전략적 독립, 그리고 미래 항공전 개념까지 포함하는 전면적인 경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엔진이 있다. 이번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블록 3 국산 엔진의 진짜 가치는 숫자보다 구조에서 드러난다. 외형만 보면 기존 전투기 엔진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내부 설계 철학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 엔진은 단순히 현재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화할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즉, 지금의 출력과 효율은 시작점일 뿐이며 블록 3 이후의 개량 여지를 구조 안에 미리 심어둔 엔진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고온 환경을 전제로 한 설계다. 현대 전투기의 엔진 성능을 가르는 결정적 요소는 최고 추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추력을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에 있다. 블록 3 국산 엔진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연속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해 핵심 부품의 소재 선택부터 냉각 구조까지 완전히 새롭게 접근했다. 이는 단순히 출력 수치를 끌어올리는 방식과는 차원이 다른 기술 축적을 의미한다. 이 엔진의 압축기 구조는 효율과 안정성을 동시에 노린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공기를 얼마나 많이 빨아들이느냐보다 그 공기를 얼마나 균일하게 압축하고 연소실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고속기동 시에도 출력 변동을 최소화하고 장시간 임무 수행 중에도 엔진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다. 실제로 이 구조는 고기동 전투 상황뿐 아니라 순항 상태에서의 연비 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소실 설계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블록 3 국산 엔진은 연료 소모를 줄이면서도 순간적인 추력 반응을 빠르게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현대 공중전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요소다. 과거처럼 장시간 애프터버너에 의존하는 방식은 탐지 위험과 연료 부담을 동시에 키운다. 대신 짧은 시간에 필요한 만큼의 추력을 즉각적으로 확보하는 능력이 중요해졌고 이 엔진은
바로 그 방향을 향하고 있다. 터빈 구간에서의 설계 철학은 더욱 분명하다. 블록 3 국산 엔진은 터빈 블레이드의 수명과 교체 주기를 대폭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유지비 절감 차원을 넘어선다. 전시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는 예비 부품과 정비 시간이다. 터빈 수명이 길어질수록 전투기의 가동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이 엔진이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디지털 엔진 제어 체계다. 블록 3 국산 엔진은 처음부터 완전한 통합 제어를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기체와 엔진을 별도로 관리하던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는 향후 인공지능 기반 비행 제어와 무인 협동 작전까지 고려한 선택이다. 엔진이 단순한 동력원이 아니라 전투기 전체의 두뇌와 연결된 핵심 요소가 되는 구조다. 결국 블록 3 국산 엔진의 본질은 성능 수치의 과시가 아니다. 이 엔진은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가장 깊은 영역까지 들어왔다는 증거이며 앞으로 무엇을 더 얹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반이다. 지금 공개된 것은 완성형의 끝이 아니라 확장 가능한 시작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엔진을 동급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만드는 이유다. 이제 비교를 피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 블록 3 국산 엔진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모든 논의는 하나의 기준으로 수렴되었다. 바로 중형급 전투기 엔진의 사실상 표준으로 자리 잡아온 F414 계열과의 비교다. 이 비교는 단순한 국산 대 외산의 구도가 아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운용 데이터와 실전 경험을 가진 기준점에 새롭게 등장한 엔진이 어디까지 접근했는지를 가늠하는 냉정한 잣대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추력이다. F414는 안정적인 최대 추력과 검증된 F터버너 성능으로 오랜 기간 신뢰를 받아왔다. 그러나 블록 3 국산 엔진은 최대 추력 수치 자체보다는 추력 곡선의 활용 범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정 구간에서만 강한 힘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실전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중간 추력 영역에서의 효율과 반응성을 극대화한 것이다. 이는 실제 공중전과 장거리 임무에서 체감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열 관리 능력에서도 차이가 드러난다. F414는 이미 높은 수준의 고온 내구성을 입증했지만 블록 3 국산 엔진은 개발 단계부터 더 높은 열안계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이는 단순히 더 뜨거운 온도를 견딘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온 상태에서 출력 저하 없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며 이 영역에서의 성능은 곧 향후 출력 증강 여지와 직결된다. 다시 말해 블록 3 국산 엔진은 지금의 성능보다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비와 항속 성능에서도 흥미로운 대비가 나타난다. F414는 이미 효율적인 연료 소모로 유명하지만 블록 3 국산 엔진은 특정 임무 구간에서의 연료 사용 최적화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는 장거리 침투나 고고도, 순항과 같은 현대 작전 개념을 반영한 결과다. 전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구간에서 연료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단순한 최대 항속거리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정비성과 운용 비용 측면에서는 판도가 더욱 달라진다. F414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왔지만 동시에 해외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반면 블록 3 국산 엔진은 처음부터 자국 내 정비와 개량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이는 전시 상황이나 정치적 변수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의미한다. 단순히 비용이 싸다는 문제가 아니라 필요할 때 즉시 손을 댈 수 있는 자유도가 확보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통제권이다. F414는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설계와 개량의 최종 결정권은 제작국에 있다. 반면 블록 3 국산 엔진은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모든 영역에서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다. 이는 특정 무장 통합이나 임무 특화 개량을 추진할 때 압도적인 이점을 만들어낸다. 전투기의 진화 속도는 결국 엔진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고 이 지점에서 국산 엔진은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를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블록 3 국산 엔진은 F414를 단순히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다.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는 엔진도 아니다. 이 엔진은 같은 무대에 올라섰고 이제는 서로 다른 방향의 진화를 선택한 상태다. 검증된 안정성을 앞세운 기준점과 확장성과 통제권을 무기로 한 새로운 도전자. 이 구도가 만들어내는 긴장은 앞으로 중형급 전투기 시장 전체를 다시 그리게 될 것이다. 블록 3 국산 엔진 공개 이후 가장 빠르게 나타난 변화는 반응의 속도였다. 공식적인 평가나 논평보다 먼저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업계 내부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신형 엔진 발표에 대한 관심이 아니었다. 중형급 전투기 시장의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엔진 기술을 통해 영향력을 유지해온 국가들과 업체들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시선은 표면적으로는 차분해 보이지만 그동안 동맹국의 전투기 개발을 지원하면서도 핵심 엔진 기술만큼은 일정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왔다. 이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글로벌 항공 전력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다. 그런데 블록 3 국산 엔진은 그 통제 구조 바깥에서 등장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을 넘어 영향력의 균열을 의미한다. 일본의 반응은 더욱 복합적이다. 일본 역시 항공 엔진 기술에 오랜 기간 투자해왔지만 완전한 전투기용 엔진 자립에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블록 3단계에서 국산 엔진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기술 격차에 대한 불안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특히 중형급 전투기라는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입장에서 엔진 자립 여부는 단순한 성능 비교를 넘어 국가 전략의 문제로 직결된다. 유럽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유럽 방산산업은 공동개발과 분업 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해왔지만 그만큼 의사결정 속도와 개량 주기에서는 제약이 따른다. 블록 3 국산 엔진처럼 단일 국가가 통제하는 구조는 빠른 개량과 임무 특화에 유리하다. 이는 유럽식 개발 모델과 정반대의 방향이며 향후 수출 시장에서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런 국제적 반응의 공통점은 하나다. 블록 3 국산 엔진을 단순한 기술 실험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실전 배치를 염두에 둔 체계 개발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파급 효과를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특히 엔진 자립은 무장 통합, 소프트웨어 개량, 성능 확장이라는 연쇄 반응을 불러온다. 한번 이 고리가 완성되면 외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신뢰의 이동이다. 그동안 중형급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은 엔진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블록 3 국산 엔진의 등장은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낸다. 완전한 통제권을 가진 국가가 제공하는 전투기 체계라는 새로운 기준이 등장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비교가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와 전략적 독립성까지 포함한 판단을 요구하게 만든다. 결국 블록 3 국산 엔진이 불러온 국제적 반응은 한 문장으로 정리된다. 이제 한국은 관찰 대상이 아니라 계산해야 할 변수로 올라섰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며 앞으로 전투기 시장과 군사협력 구도 전반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바로 이 엔진이 있다. 블록 3 국산 엔진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변화는 단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전략의 지형 자체다. 엔진 자립은 전투기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그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의 선택지를 완전히 바꾼다. KF-21 블록 3는 이제 단순한 전력 보강 수단이 아니라 작전 개념을 새로 설계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전환의 중심에 국산 엔진이 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작전 반경과 지속성이다. 엔진 효율이 안정되면 전투기는 더 멀리,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다. 이는 공중급유 의존도를 낮추고 위험한 접촉 지점을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블록 3 국산 엔진은 특정 임무 구간에서의 연료 최적화를 통해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체류 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이 변화는 숫자 하나로 표현되기 어렵지만 지휘관의 판단과 작전 설계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장 통합의 자유도 역시 전략적 변화를 가속한다. 엔진 통제권이 확보되면 특정 무장을 탑재하기 위한 출력 조정이나 소프트웨어 개량을 외부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무장이 등장할 때마다 발생하던 시간 지연과 제약을 크게 줄인다. 결과적으로 KF-21 블록 3는 변화하는 전장 요구에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전투기로 자리 잡는다. 전투기의 생존성은 단순한 기동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전시 상황에서의 가동률 또한 달라진다. 국산 엔진은 부품 수급과 정비 일정에서 외부 변수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는 전투기의 가용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다. 실제 전력의 차이는 종종 최고 성능이 아니라 언제 얼마나 많은 기체를 띄울 수 있느냐에서 갈린다. 블록 3 국산 엔진은 이 현실적인 문제에 정면으로 답하고 있다. 동맹 구조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나타난다. 엔진 자립은 협력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뜻이다. KF-21 블록 3는 특정 국가의 기술 정책에 종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과 수출을 설계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방산 외교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국가와의 맞춤형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전투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외교 자산으로 기능하는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무인 전력과의 결합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블록 3 국산 엔진은 유무인 복합 운용을 전제로 한 출력 관리와 제어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단독 기체의 성능을 넘어 전체 편대의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이다. 앞으로 공중전의 중심이 단일 전투기에서 네트워크화된 전력으로 이동할수록 엔진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안정적이면서도 유연한 출력 제어가 가능한 엔진은
그 자체로 전술의 핵심 요소가 된다. 결국 블록 3 국산 엔진이 가져오는 변화는 한 가지로 수렴된다. KF-21은 더 이상 누군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운용되는 전투기가 아니다.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성장하고 전장을 기준으로 진화하는 체계가 된다.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한 번 자리 잡으면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블록 3 국산 엔진이 진정으로 전략적인 이유다. 블록 3 국산 엔진의 등장은 하나의 프로젝트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은 한국이 전투기 개발의 최종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다. 지금까지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은 기체 설계와 항전 장비, 통합 능력에서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엔진만큼은 항상 마지막 퍼즐로 남아있었다. 그 퍼즐이 블록 3에서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은 이제 KF-21이 외부 기술의 한계를 기준으로 발전하는 기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엔진 자립이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속도다. 기술 발전의 속도, 개량의 속도, 그리고 전장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다. 외산 엔진에 의존할 경우 모든 변화는 승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국산 엔진 체계에서는 그 과정이 내부에서 즉시 이루어진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미래 전장 환경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결정적 차이다. 공중전의 양상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느린 전투기는 곧 뒤처진 전투기다. 장기적으로 볼 때 블록 3 국산 엔진은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이 엔진을 기반으로 출력 증강형, 고효율형 혹은 특정 임무에 특화된 파생형이 등장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선택지가 한국의 손안에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기술 이전 여부나 정치적 변수에 따라 개발 방향이 제한되지 않는다. 이는 수십 년 단위의 항공전력 로드맵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KF-21 하나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축적되는 소재 기술, 열 관리 기술, 제어 소프트웨어는 향후 다른 항공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있다. 무인기, 차세대 전투기, 심지어는 전혀 다른 형태의 항공 시스템까지도 이 기술적 토대 위에서 발전할 수 있다. 블록 3 국산 엔진은 단일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 생태계를 여는 열쇠다. 국제 무대에서의 위치 역시 달라진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를 구매하거나 조립하는 국가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는 협력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단순한 수요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와 공동 운용을 논의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서는 것이다. 방산 협력이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전환되는 지점에 국산 엔진의 존재가 있다. 결국 블록 3 국산 엔진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KF-21은 완성형 전투기를 향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체계를 확보했다는 선언이다. 엔진이라는 심장이 자립한 순간 전투기는 더 이상 외부 조건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한국은 이제 전투기를 개발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투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로 한 단계 올라섰다. 그리고 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이 블록 3 국산 엔진